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17번까지 풀었었습니다. 맞죠? 네, 200페이지. 자, 이제 18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 임대료 규제 정책을 공부했고, 임대료 규제를 하면 원래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제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누가 삐친다? 공급자, 임대인이 삐친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고, 잘 만들고 대충 만들고, 대충. 그래서 질적 수준은 저하된다. 높은 수준을 규제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 임대료 보조는 누굴 위해서 해주죠? 임차인을 위해서. 그래서 얘는 장기적으로는 누가 혜택을 보는 거다? 임차인이. 들어가 살 집이 많아지니까. 그때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었죠. 임대인에게 보조해주면 보조받은 금액만큼 공급비용의 감소 효과로 출발한다. 그래서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윤 누렸고 신규 공급 증가했죠. 경쟁. 뭐가 없어질 때까지?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최종적인 임대료는 공급비용이 하락된 만큼 임대료도 하락되고 끝난다.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임차인은 유효 수요가 증가하나요? 보조받아서 유효수요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유효수요의 증가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 그래서 공급비용은 그대로인데 임대료가 올라가면 초과이윤 발생. 그때도 기존의 임대인이 뭘 쪽 빨아들이고 초과이윤. 그래서 초과이윤을 누리고 단계는 기존의 임대인이 좋은 거고 그럼 경쟁이 나타나서 신규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임대료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원래 임대료대로 돌아간다. 비용이 그대로니까. 그래서 임대료의 안정 측면에서 보자면 언제가 임대료가 더 낫다? 임대인에게 보조해 줄 때,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 때, 임대인에게 보조해 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 선택의 폭이 커지는 건 자신의 손에 쥐고 찾아갈 때 그래서 누구에게 보조해 줄 때?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 때.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임대료 보조란 정부 등 공공이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 간접적인 시장 개입 수단이다. 이거 보조금이죠, 여러분. 보조금. 돈이니까 돈, 정보는 뭐다? 간접적 개입. 수요자, 공급자 역할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아예 건드려버리면 직접적 개입. 그래서 지난주 풀었던 문제에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는 간접적 개입 수단이다 그러면 걔는 X였잖아요. 왜냐하면 아예 가격을 건드렸으니까. 그럼 걔는 직접적 개입이었던 거죠. 되시죠? 그 다음 2번. 임대주택 소비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단기적인 효과 및 혜택은 누가 쪽 빨아들이고? 임대인. 이거는 기존 임대인이죠, 지금. 기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장기적인 효과 및 혜택은 누구에게 간다?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이네요. 그 다음 3번.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나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되고 보조받았으니까.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킨다. 틀렸죠? 중요한 포인트. 잠깐만 절 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인이 하나요? 임차인이 하나요? 임대인이 하죠. 그럼 임대인은 기분이 좋을 때 공급량을 늘리고 기분이 나쁘면 공급량을 줄인다? 맞죠? 임대인은.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규제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마음대로 못 받으니까 삐치죠. 기분이 나빠서 공급량을 줄이고 끝나죠. 그래서 최종적인 공급량은 감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임대인은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공급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로 끝나겠죠. 증가.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에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4번 보기에. 그 다음 5번. 집세 보조란 말 그대로 집세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가격을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돈을 보조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 보조라고도 하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수단이 된다. 맞죠? 네. 그 다음 19번.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2번 다 봤어요. 3번 볼까요?
임대료 보조를 받으면 보조받은 금액만큼은 내가 월 소득이 200만 원인데 10만 원 보조를 받았다.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2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 효과가 발생하나요?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정상제라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는 거다? 증가하는 거죠. 그럼 임대료 보조를 받기 전보다 그 돈을, 보조받은 돈을 꼭 집세로만 쓰도록 만든 경우에도 다른 재화의 소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유지될까요? 증가하죠. 왜냐하면 200만 원 받았을 때 임대료가 만약에 50만 원을 내야 된다면 150만 원만 이제 다른 데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만 원 보조를 받았어요. 그럼 걔를 집세로 꼭 쓰는 경우에도 160이 남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의 소비는 증가하겠죠. 그게 문제를 푼 요령이에요. 그래서 3번에 저소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5조. 4번. 임대료 보조금을 임대주택의 소비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도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임대료 보조 이전에 비해 임대주택 이외의 타 재화의 소비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 5번. 4번 보기의 별표 하나, 5번 보기의 별표 둘. 임대료의 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임대료의 안정 측면이라는 개념은 임대료가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낮을 때 더 안정적인 거죠. 개념. 그럼 수요자 보조와 공급자 보조. 임차인에게 보조해 줄 때보다 임대인에게 보조해 줄 때 임대료가 장기적으로 더 하락하죠. 그래서 지금 5번이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 20번. 수요자 보조 정책의 효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20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두실래요? 20번 문제 자체에. 1번. 가격 보조는 임대주택의 소비 증가 측면에서 소득 보조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것. 이겁니다. 자, 절 보세요. 집세 보조와 가격 보조는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가 가격이죠. 그 임대료로 쓰도록 만드는 게 집세 보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소득 보조는 말 그대로 소득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료로 쓰라고 보조해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저소득층 입장에서 소득 보조를 받게 되면 그 돈 갖고 다른 데 쓸 수도 있나요? 그럼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겠죠. 근데 집세 보조는 집세로 썼을 때만 보조 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는 뭐가 더 높다? 집세 보조, 가격을 보조해 줬을 때가 높은 거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쓸 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게 내 만족도가 큰가요?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의 효용, 만족도 측면에서는 뭐가 더 높은 거다? 소득 보조가 더 높겠죠. 되세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1번 다시 가격 보조는 임대주택의 소비 증가 측면에서는 임대주택의 소비 증가, 그래서 더 많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아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부의 정책 효과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보다 더 우월하다? 우월하죠. 2번. 소득 보조는 임차인의 총 효용 증가 측면에서 가격 보조보다 우월하다? 아무데나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 3번. 주거 안정의 측면에서 집세 보조보다 소득 보조 정책이 우월하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주거 안정의 측면이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용도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뭐가 더 우월해요? 집세 보조죠, 집세 보조. 왜 3번이 틀린지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래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도 얘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교환권, 임대료 대신 돈을 대주는 대신에 교환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임차인에게. 그래서 임대인에게 가서 그걸 내면 그 금액만큼은 할인받는 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임대인은 그걸 가지고 교환권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현물로 보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환권도 현물이니까, 현금은 아니니까. 그 다음 5번. 임대료의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 보조보다 생산자 보조가 우월하다. 아까 봤던 내용 똑같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는 게 임대료가 장기적으로는 하락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 보조를 얼마나 해줬을까요? 주거 바우처 제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많이 해줬죠. 예. 그 다음
21번.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보랍니다.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자 여러분, 균형가격 이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에서 틀린 걸 찾는 건데, 임대료 규제를 당했습니다. 지금 당했어요. 그럼 공급자는 삐쳐요, 삐치지 않아요? 삐치죠. 그럼 공급량을 줄이고 싶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급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싼 임대료에 들어가 사니까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싼 분양가에 들어가 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자가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누가 삐쳐서? 공급자가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그 정책의 효과가 줄어들어 버리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가 되겠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임대료 규제가 이루어졌을 때 임대주택의 공급을 공급자가 늘릴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죠. 되시죠? 그래서 지금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 장기적으로 삐쳐서 공급량을 줄이니까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이게 공급량의 감소. 그래서 공급량은 감소한다. 3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에서 임대하는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기존 주택을 사서 매입해서 임대하는 매입 임대주택이 있고, 장기 전세주택이 있대요. 이 종류 정도만 그냥 한번 지어서 임대, 사서 임대, 장기적으로 전세 놓는 임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왜 상승하나요? 유효 수요의 증가로 임대료 상승이죠. 단기에. 그래서 기존 임대인이 쪽 빨아먹는다고 그랬죠. 초과임 발생, 경쟁 발생, 신규 공급의 증가. 그래서 임대료는 다시 내려간다. 장기적으로 내려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5번. 주거바우처 제도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했었어요. 저소득 가구에게 주택임대료를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22번.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또 찾아보래요. 1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사적 임대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임대료가 하락하므로,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다고 얘기했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이잖아요. 단계는 효과 만땅, 장기는 효과 꼴랑 하나. 그 꼴랑 하나가 뭐였죠? 공적으로 옮겨 사는 임차인만 사적 시장과의 차익만큼, 임대료 차익만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효과를 누리고 끝난다? 싼 임대료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사적 시장에 머무는 사람은 이익을 못 누리고, 사적 시장의 공급량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나요? 얼마만큼 감소하죠? 공적 시장에 증가된 수량만큼 감소한다. 그래서 전체 수량의 증가 효과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을 키워주는 효과도 없고 조세 정가를 줄여주는 효과도 없게 된다. 그래서 단기엔 효과 만땅, 장기엔 꼴랑 하나. 이 문제였어요. 볼게요, 다시. 1번.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단기적으로 동그라미, 사적 임대주택의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얼마만큼 감소하죠?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이동해서 감소한 거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사적 시장의 임대료 하락. 그래서 머물러 사는 사람도 이익을 누린다. 공공시장으로 옮긴 공공임차인과 사적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언제기 때문에? 단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바뀌면 X죠. 누구만 혜택을 누리고 끝나는 거다? 공공임차인, 공적 임대주택으로 옮긴 임차인만. 그 다음 2번. 국민임대주택이란 국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수업 시간에 막 죽어라고 설명되지 않은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니까 이 부분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국민임대주택의 국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줄거두시고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0년 이상의 3회 동그라미 쳐보세요. 30년 이상은 줄을 그어두시고 3회만. 하셨나요? 하셨죠? 그럼 여러분 고려시대 전이 무슨 시대예요? 모르죠? 예, 삼국시대 아닌가요? 삼국시대. 제가 지난주에 문제를 풀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장기 일반 임대주택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장기자가 들어가면 10년 이상이라고 그랬죠. 10이 나오고 20이 나오고 30이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0, 20, 30을 기억할 때 장기 일반 임대주택의 경우는 1이니까 110이라고 그랬죠. 장, 풍 그렇게 설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삼국시대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삼국. 그래서 국민 임대주택은 몇 년 이상?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 내용. 그 다음 3번. 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 중요한 건 희망주택도 공공임대주택이겠죠. 공공주택인 거예요. 그럼 그 임대료 차액 싸게 공급됐으니까 차익만큼 주거비 보조효과 볼 수 있겠네요. 희망주택이 얘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장기 전세주택이 떴어요. 여기 전세주택에 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 장기 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세자가 붙었겠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30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똑같이 30년일까요? 기간이 다를까요? 기간이 다르겠죠. 얘 20년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여러분 어딘가로 옮겨가는 걸 전이 됐다고 얘기하나요? 전이? 또 이전을 뒤집어서 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는 몇 년이다? 전의 동그라미, 2의 동그라미 치세요. 20으로 고쳐놓고. 됐나요? 그럼 머릿속에 정리할게요. 장기자가 들어가는 애들 긴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 주거 안정을 도모해줘야 되죠. 무주택 저소층의 경우에. 그럼 그때는 10년 이상이 되는데 10, 20, 30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10인지 20인지 30인지 대답해 보세요. 장기 전세. 20 이제 기억나세요? 국민 임대주택. 30. 장기 일반주택. 10이라고 그랬죠. 10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건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그 다음 5번.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삐쳤으니까 공급량 줄이고 대충 만든다. 지금 그 얘기. 그 다음 23번.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단,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대요. 얘는 체크해야죠. 맞게 규제했나요?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다 이제 나오겠죠. 1번. 주택바우처 제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2번.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저소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다. 임차인에게 보조해주면 그 보조받은 금액만큼 좀 더 높은 질의 주택에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임차에서. 그 내용. 그 다음 3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량의 축소 증가. 임대료 규제 당하면 임대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공급량을 줄인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공급은 위축되겠죠. 그 다음 4번. 임대료 규제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저하시킨다. 자, 빠르게 복습입니다. 임대료 규제를 당하게 되면 낮은 수로 끌어내리면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 줄이고 잘 만든다, 대충. 그럼 수선을 기피하죠. 그래서 질적 수준 저하돼요. 그러면 암시장 형성되나요? 음성적인 임대료 지불해야 돼요. 기존 임대인은 옮겨요, 옮기지 않고 꾹 눌러 살아요. 그럼 임대인 삐쳐서 공급량 줄이고 기존 임차인이 옮기지 않으면 누구는 정말 갈 곳이 없다? 신규 임차인. 지금 그 얘기였죠. 그 다음 5번. 장기 전세주택 국가 등의 재정, 주택도시기금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계속 똑같은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나요? 약간 특이한 이런 내용. 임대주택 관련 종류나 이런 내용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24번.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별표 하나 치시고 한번 보죠.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그래도 살펴보자는 거예요. 1번.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보세요. 민간 임대주택은 공공이 정부가 해요? 민간이에요? 사인이 하는 거죠. 민간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로 보는 기준이 몇 호 이상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따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이 건설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 민간이 기존 주택을 사서 임대할 수도 있겠죠. 둘로 구분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2번.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기존 주택을. 이걸 건설했다 그러면 X인 거죠. 지금.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 다음 3번. 나왔네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가요? 10년인가요? 10년이죠.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일십 10년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 4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5번.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민간이니까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겠죠. 1호 이상의, 1호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집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뭐가 등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죠. 얘 10호 이상이다, 5호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함정 파서 실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호 이상의 동그라미, 민간 임대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TV 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수 없어 보신 적 있나요? 1호로 기억하세요. 모르시네요. 자, 그 다음 25번.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제 볼까요? 기억 보세요. 이제 읽히시나 보시는 거예요. 기억. 임대사업자란 10호예요? 1호 이상이에요? 1호 이상이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죠, 지금? 되셨죠? 그 다음 니은. 니은의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듣고 말자고요. 주택임대관리업 중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있대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하에.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임대를 해서 걔를 다시 임대를 주는 거죠. 전대를 하는 거예요. 전대. 다시 반복되는 게 전자를 붙이는 거죠, 여러분. 전세. 다시 전세 놓는 걸 전전세. 전매. 매입하고 다시 파는 것. 네, 그네요. 그래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했네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책임으로 전대를 다시 합니다. 전대를. 그런데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사업은 위탁받은 거잖아요. 주택관리를.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위탁만 한 거예요. 위탁만. 그래서 소유권은 지금 누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주택 소유자가 직접 누구에게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건데, 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관리만 누가 해주는 거다? 이 관리업자가 해주는 거죠. 지금 뭔 얘기냐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소유자로부터 먼저 이 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해요. 그리고 재임대를 놓는 거죠. 이게 자기관리형이고, 지금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데 임대를 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위탁관리라고요. 그 정도로만. 그 다음 디귿.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과연 이 관리라는 게, 임대관리라는 게 어떤 범주까지가 들어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도 합니다. 깰 수도 있어요. 해제, 아예 처음부터. 그 다음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갱신하거나 갱신 거절 등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임대료 받으러 다니는 거 어렵죠. 그래서 임대료에 부가징수해요.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등 합니다. 시설물의 유지 보수 등 하겠죠. 그리고 계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대출할선 못하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을 데리고 가서 내가 대출받게 해줄게 이런 얘기 못한다고요. 그게 문제였죠. 문제. 그래서 디귿은 다 가능한 거고 리을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다음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그가 조성한 토지 중 1%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내용에 1% 이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1% 굉장히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공급되는 토지의 양이 택지 공영개발을 한번 하면 어마어마한 택지가 조성되죠. 거기에 1%만 돼도 굉장히 큰 건가요? 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음 시도지사는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시도지사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대요. 이게 개론에서 원래 나올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촉진지구에서는 건설 공급되는 전체 주택 코스의 80% 이상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으로 건설 공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어떤 요건이 80% 이상 공급한다 이런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몇 프로? 50% 이상이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 암기하세요.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건 아까 호수가 몇 호였죠, 여러분? 1호였죠. 1호. 그리고 임대관리 사업자는 뭐는 못한다? 대출할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 유지관리 등의 업무는 다 한다고 그랬죠. 돈 거두러 다닐 수 있다. 임대료 잘 안 내는 사람 쫓아낼 수도 있다. 재계약할 수도 있다. 계약 체결할 수 있다. 등등등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26번 나왔네요. 민간 임대택에 관한 특별법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경우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에 뭐는 못한다? 대출할선 못해요. 계약 체결 갱신 가능하죠? 잘 안 내는 임차인 쫓아낼 수도 있고 입주시킬 수도 있죠. 임대료 부가징수, 시설물 유지 계량 당연히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는 대출할선 못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27번. 주택법령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1번. 준주택이란 제가 우리 공부하는 내용에서 준자가 나오면 원래는 그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것과 똑같이 보기로 한 것? 그래서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게 준부동산.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 등으로 쓰이니까 주택으로 보기로 한 것. 그게 뭐다? 준주택. 그래서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죠, 지금. 주택 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현재 뭐로 이용이 가능하대요?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주택에 준한다, 준주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범위와 종류를 국토교통부 령에 의한다 돼 있는데 치사하게 이게 대통령령이죠.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을 준대 이렇게 기억하세요. 뭘 했는지 모르죠, 지금. 그냥 그렇게 기억하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하시고. 그 다음 니은. 그래서 기억이 지금 틀렸고. 그럼 기억이 들어있는 애들을 지우면 되겠네요. 1번하고 3번하고 5번이 지워지겠죠. 그 다음 이제 니은. 국민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된 지방공사 SH공사 등이 있겠죠. 그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 맞죠? 예, 그 다음 3번 도시형 생활주택 떴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딱 뜨면 스파르타 300 스파르타 학원 다녀서 어디에 입학? 연세대 입학 연립주택 다세대였죠. 어디에 거주? 원룸에 거주한다 그랬어요. 아파트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얘 분상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공급자가 제값을 다 받으니까 우리가 사서 이익 볼 게 없어서 공법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 사라, 사지 말아라?
웬만하면 사지 말아라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250세대 미만, 350세대 미만 이런 식으로 함정 판다고요. 300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 리을. 그러니까 지금 디귿은 맞았고 그 다음 리을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인데 얘 칸말기 등을 해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 거죠. 공법상에.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됩니까?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3이 3이죠. 세대 구분형이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그냥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옳은 건 니은과 디귿. 자, 다시 한번. 기억 왜 틀렸다고 그랬어요? 준대라고 그랬죠? 주택을 준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대 구분형이니까 얘는 전체 단지의 몇 분의 1?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셋이 3이다.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28번. 공공주택 특별 법령상 공공임대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30일의 시험 문제였어요. 작년도. 자, 이제 1번 보세요. 28번 문제는 별표 하나 치시고 얘도 꼭 한번 다시 보세요. 가끔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한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그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1번. 국민임대주택은 주저리 뭐라고 써놨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동그라미 쳐보세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별표 하나. 젊은층이 포인트죠. 젊은층 동그라미. 주거안정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대요. 지금의 설명은 신혼부부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행복해야 되죠. 행복주택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이게 무슨 주택이라고요? 행복주택이라고. 행복주택. 그러면 내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값 수준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거죠. 고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층. 낮은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그러면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극렬 반대할까요? 극렬 반대예요. 그 다음 2번. 영구 임대주택은 영구니까 장기에 30년보다는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구거나 50년 이상이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단체 등이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이네요. 최저소득계층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소득계층 아니죠 지금?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50년 이상 동그라미 영구적. 영구니까 영구는 들어가겠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장 긴 거죠 지금. 그래서 이름이 뭐다? 영구임대주택. 그 다음 3번. 장기전세주택 아까 설명했던 내용 똑같이 나왔습니다. 4번. 이름 보세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죠. 그럼 얘는 일정 기간 뭐 한 다음에 임대한 다음에 뭐 한다? 분양으로 전환하죠. 그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더라. 그 다음 5번.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은 국가 등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얘를 전세를 논대요. 전대하는 거죠. 근데 또 누구에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권에서 신혼부부, 젊은 층 위주로만 너무 많이 공급을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게 40대, 50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문제에서는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신혼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9번. 공공임대택의 공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보세요. 사적 임대택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위해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사적 시장의 임대료와 공적 시장의 임대료로 장기적으로 구분되죠. 그래서 이중가격 형성되네요.
2번, 공공임대택이 시장에 공급이 되면 공급된 순간 단기에는 공적 시장이 공급된 수량만큼 전체 시장의 수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죠. 맞아요. 그럼 사적 임대택의 임차인 입장에선 대체할 집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화된다, 비탄력화된다.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 돼서 주거 이동이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틀렸죠, 지금. 탄력적이 되는 거잖아요. 탄력적. 그 다음 3번. 장기적으로 사적 임대택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얘 장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인이 삐친다? 삐쳤죠. 그래서 줄인 거죠. 얼마만큼 줄인다? 공적 시장의 증가된 수량만큼 사적 시장이 감소된다. 질문. 공적 시장이 100채 공급됐습니다. 사적 시장의 단기에 몇 채 줄어요? 대답 안 하는 게 맞죠? 단계는 못 줄여요. 그래서 전체 수량이 50이 는 거예요, 지금. 100채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100채를 줄이죠. 그래서 전체 수량은 똔똔 쌤쌤 뚜이뚜이가 되고 똑같아지고 공적 시장의 비율만 커졌다. 원래는 사적 시장 100%, 공적 시장은 없었잖아요. 근데 공공임대택이 건설 공급되면 건설된 수량만큼 얘는 늘었고 이 부분 주니까 공적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커졌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사적 임대택의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원래 수준을 회복하므로 민간 임차인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전과 동일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니까. 4번. 단기적으로는 공공임차인 물론 사적 임대택의 소비자, 임차인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 단계 효과 만땅. 5번. 공공임대택의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사회 전체의 임대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맞죠? 장기적으로는 공적 시장에 공급된 수량만큼 사적 시장에서 감소하니까 전체 수량은 똑같아진다.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30번. 공공임대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자, 1번 내용 다시 볼까요? 공공임대택의 공급은 사적 임대택 임차인들의 수요 탄력성을 탄력화시켜주는 거죠. 아까 비탄력화시켜서 주거이동이 저하된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번 맞고 그 다음 2번 공공임대택 공급 단기적으로 민간임대택의 임대료 하락하고요. 3번 공공임대택의 공급은 장기적으로 민간임대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나요? 감소시키나요? 감소. 다시 들어갑니다. 얘 50채 공급됐어요. 공적 시장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민간임대택은 몇 채 줄어요? 50채 줄죠? 그럼 전체 수량은 똑같아졌죠? 그런데 공적 시장의 비율은 커진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겁니다. 단기라면 감소 없죠? 단기에는 주택의 공급량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는 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계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4번과 5번은 다 봤던 거고. 그 다음 31번.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공공임대택의 공급은 정부가 임대택을 지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한 거네요. 그럼 얘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그럼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해 주는 거 맞죠? 3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했대요. 그러면 민간 임대택의 공급량은 감소하나요? 규제당하면 민간 임대택의 임대인 삐친다고 그랬죠? 공급량 줄여요. 그 다음 4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의 주거 수준은 질적 수준이 높아지나요? 보조받았죠, 지금. 보조받은 만큼 금액을 높여서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하는 주택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주거 수준 높아지죠. 그 다음 5번. 공공임대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가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줄 그어보세요.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돈이 넘쳐날까요? 돈을 무진장 쓰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제도 유지하죠. 그럼 미개발된 토지를 대량으로 먼저 사전에 매입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입비용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그랬죠?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한다고요. 근데 이 사업에 외부 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다 건설한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주택도시기금 지원받거나 아니면 채권 발행해서
돈 끌어당겨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풀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심지어 걔들도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때는 주택도시기금 등 이용하죠. 근데 하물며 LH공사가 자신의 재원만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32번.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2번.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죠. 아까 봤던데요. 그 다음 3번. 시장 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한. 공급이 완전 탄력적에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무언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뭐 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떠넘기고 싶어 하죠?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런데 얘는 떠넘길 수 없는 것이고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임대료를 통제했는데 임대료가 하락하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공급량을 뭐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되죠. 근데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량을 하나도 못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싼 임대료로 똑같은 수량이 공급되는 거니까 그만큼 임차인의 부담은 줄고 누구의 수입은 줄어요? 임대인의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결국은 누구에게 귀속되는?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보기에는 지문에는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되셨습니까? 4번.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인 한. 자, 여기까지 보세요. 줄 그어보실까요? 저소득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까지를 줄을 그어보세요. 그럼 얘는 실질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발생해요? 감소?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 효과가 발생했죠? 그럼 정상제라면 수요는 증가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 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그래서 X인 거죠. 어떤 문제를 낸 건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5번.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 33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틀린 것 골라라. 2번 보시면 아까 문제죠.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화되어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잠깐만 여기 보세요. 문제를 푸는 요령에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정책이 있었죠.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얘는 효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되세요? 그런데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지 않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해 보세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되면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늘어난다. OX? O. 장기적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도 공적 시장이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비율이 커진 거죠. 되셔야 돼요. 다시 질문.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되면 사적 시장의 임차인뿐만 아니라 공적 시장의 임차인도 혜택을 누린다. 오죠? 사적, 공적 둘 다 혜택 누리죠? 단기에 들어갔던 내용이잖아요. 다시 질문. 제가 지금 뭘 물어보는지 아셔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되면 사적 시장의 임차인은 이익을 못 누리게 되고 공적 시장의 임차인만 혜택을 누리게 된다. 걔도 오죠?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정책의 내용에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가 있는데 단기, 장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져버리면 여기서 봤던 내용들이 나오면 오란 얘기죠. 근데 꼭 집어 단기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땅. 장기에서는 다 효과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뭐만 살아남아야 된다? 공적 시장을 옮겨간 임차인만 혜택을 누린다. 이게 5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어디에서나 가능한 거냐면 예상 문제집에서 봐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이것도 100% 이의신청. 단기, 장기를 구분하지 않았다면서 이의신청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단기와 장기로 줄 거니까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상 문제집을 풀 때는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풀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되시죠? 뭘 강조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 34번.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랍니다. 주택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 그럼 공급이 힘이 하나도 없죠.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가 조용히 부담하고 말아야죠. 임대료 올려서 떠넘기면 안 돼요. 근데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그래서 X죠. 다시 절 보세요. 공급 비용의 증가, 조세의 증가. 공급 비용이 증가되거나 조세가 증가되면, 세금 부담이 증가되면 그때 공급자는 자기가 부담하려 든다, 떠넘기려 든다. 떠넘기려 든다. 누구에게? 수요자, 임차인에게 떠넘기려 든다.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그게 문제의 포인트였던 거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전액 부담. 근데 수요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래서 X인 거고. 2번.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했대요. 이 정부가 미쳐서. 그러면 이때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거네요. 네. 그 다음 3번.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를 하면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이 활발하다. 이거 보면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대료 규제 당하면 뭐가 형성되는 거죠, 여러분? 암시장, 음성적인 임대료 지불해야지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기존 임차인을 옮긴다, 꾹 눌러싼다? 꾹. 2번은 맞고 3번이 지금 틀렸죠? 그 다음 4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죠? 얘도 증가될 수 있다? 증가될 수 있죠.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됐으니까. 그 다음 5번.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누구에게 줬을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의 폭이 커진다? 임차인 손에 쥐어졌을 때.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얘도 틀렸죠. 정확히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1번부터 이제 부동산 조세의 기능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10분 쉽니다.